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차이나콜. 준현 씨 오늘따라 좀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일 있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채식 또 좀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밥 먹고 또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유기농 녹차 마셔가지고 갑자기 힘이 넘치네요. 진짜 멜링이네요. 맞습니다. 네. 오롯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약간 그런 힘을 다 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그 퀴즈 할 때 1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오늘은 또 이분 소개해야죠. 자 우리 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同学们好. 오늘 근데 줄리아님이 유난히 오늘 까우싱. 네, 까우싱싱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역시 채식 음식과 채식 이 때문인가요? 유기농 녹차의 힘이지 않을까. 저는 그 비밀을 알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이 어쩜 이렇게 예쁘신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유기농 뭐 채소와 뭐 유기농 뭐 차 한 잔의 여유,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세요? 오늘 스튜디오가 유난히 이렇게 환한 이유 다 이분 덕분입니다. 가수 혜인이 씨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黑妮입니다. 大家好，我是韩国歌手黑妮，见到你很高兴。 오, 谢谢。 왜 이렇게 중국말 잘하세요? 아 저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목소리가 중국 초등학생이 말하는 것 같다고 늘 말씀 많이 하셔서 좀 칭찬받으면 또 신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공부를 좀 틈틈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괜찮나요? 네, 완전 좋아요. 저희 감사합니다.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네이티브 같은 느낌으로 다 그러니까요. 보시는데, 네. 혹시 얼마나 좀 배우신 거예요? 아, 저는 고등학생 때 제2외국어였어요, 중국어가.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배웠죠.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也很高兴，我也很高兴。好久不见。好久不见。 자, 오늘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만 샹반 우리 출근이요. 와, 진짜 이 단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샹판 그리고 그 샹판보다 더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있어요. 네, 저희 샤판. 네, 출근했으니까 이제 얼른 저희 잘해가지고 빨리빨리 퇴근해야죠. 아이고, 출근하시자마자 벌써 퇴근 이야기를 하시다니. 라오반, 사장님, 워프샤반, 전 퇴근 안 해요. 와 진짜 유력이에요. 와 아이, 이거 무슨 겁니다.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페이쌤이 중국어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처세술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가요? 오늘도 꿀팁 대방출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페이쌤 오늘 저희가 어떤 거 배우나요? 오늘 어떤 거 배우나요? 오늘 무엇을 배우나요? 무엇을 배우나요? 중국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복습하기 전에 배우나요? 무엇을? 学 쉐 쉐. 무엇? 그렇죠. 그럼 우리 무엇 배우나요? 我们学什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또 오늘도 보람 한가득 안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새로운 거 배워보는 것도 좋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습 그냥 지나가서 그냥 새로운 걸로 바로 가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리안 복습 원래 잘하나요? 저 원래 되게 잘하죠. 진짜 잘해요? 좋은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 복습을 복습하셨나요? 잘하시나요? 네. 실. 보실. 요새 맞아요. 복습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달려가는 그림이 있죠. 널 만나러 가고 있어.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읽죠? 짠. 짠. 짜이. 짜이. 짜이찌안 우리 이렇게 썼나요? 짜이찌안 하지 않고? 짠. 그렇죠. 짜이찌안. 짜이찌안 할 때 그 글자예요. 모자 쓰고 막 뛰어가고 있죠. 네. 만나러 가고 있어.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복습이에요? 맞아요. 복습입니다. 네. 복습이에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알았는데? 네. 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읽지요? 보고 읽어보시면 짠. 짠. 짜이
짠. 찐. 네, 이건 찐이라고 해요. 우리 짜이찐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찐인데요. 아이,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복습이에요? 복습입니다. 네. 복습이에요?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배우는 줄 있어요. 알았는데? 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 단어. 다음 단어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아이. 그러면 혜인이 씨에게 부끄러워요. 어떻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혜인이 씨에게 아이가 들어간 문장 하나? 혜인이. 아니요, 거꾸로. 아이네, 혜인이. 너무 긴장돼서 그래요. 원래 잘하시는데 긴장돼서. 맞아, 긴장돼서. 맞아요. 네, 혜인이. 이거는 뭐죠? 공스 회사. 회사에서 일하는 거. 동료. 동료? 아니고. 원래 잘하시는데. 새로 배우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복습은 아닌 것 같은데. 혜인이 씨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꽁쭈어. 꽁쭈어. 공짜. 니 꽁쭈어. 일을 하세요. 네. 네, 꽁쭈어. 시시. 네, 꽁쭈어예요. 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사를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 두 분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늘 하는 거짓말. 오늘도 딱 5개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맞아요? 드디어 거짓말이라는 거 인정하시네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좀 배워볼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형용사. 키가 크다, 예쁘다. 잘생겼다, 예쁘다, 그리고 귀엽다, 뭐 이런 것도 형용사인데요. 이런 것들 중에 또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아보려고 해요. 네, 그럼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형용사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막 떠오르세요? 알고 싶은 거? 일단은 일하는 곳은 늘 좋으니까 그래요? 하오. 하오, 맞아요. 하오는 우리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저희 예쁘신 피디님을 보니까 예쁘다라는 말도 좀 하고 싶고요. 저희 네. 멋진 줄리안을 보니까 어쩜 멋지다라는 좋아. 말도 좀 하고 싶어요. 진짜 그 굉장히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진심입니다. 네. 진심인 거죠? 네. 현실적으로 좀 지친다, 힘들다, 이런 거.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너무 네. 좋다. 칼퇴, 칼퇴하고 싶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세 분이 궁금해하시는 5개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 중에 첫 번째 형용사. 이게 뭔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많이 써왔어요. 가장 중요한 형용사.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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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게 하오 형용사예요. 자, 좋다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회사 좋다를 해볼 거예요. 네. 我们的公司好. 오, 근데 제가 조금 더 중국인들이 많이 쓸 것 같은 표현으로 문장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볼게요. 我们公司很好. 我们公司很好. 한 번만 더. 我们公司很好. 我们公司很好. 네. 약간 모든 단어도 아는데 그쵸? 이 흔히 저희가 네, 처음 가운데 배우는 껴있는 거죠. 5번째 글자. 헌을 처음 보죠. 네.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중국인들이 습관적으로 붙여서 쓰는 거. 정말 매우 좋지 않아도 很好, 좋아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굳이 매우라고 번역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회사 좋아라고 하면 我们公司很好. 我们公司很好. 왠지 문장 같은 문장을 만들고 싶으니까 거기에 그냥 구조처럼 하나를 딱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혜인이 씨가 중국어 잘 하시니까 네. 이 두 분의 중국어를 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방금 배운 문장을 써서 네.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칸을 써서 네. 你们的汉语很好. 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네, 이제 그 중국말 표준어를 이제 잘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중국말 잘한다. 한이. 칭찬만 잘 알아들어요, 저는. 네, 맞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았어요. 진심이었죠? 네. 네, 你们的汉语很好. 그러면은 우리 네. 중국어가 사실 뭐 그렇게 막 썩 뭐 훌륭한 건 아니니까 네. 여기서도 헌을 그냥 좀 습관적으로 붙인 거네요. 그렇죠. 네, 很好. 이거를 막 너무 매우라고 번역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희가 네.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혜인이 씨만 알고 있는 비밀이겠죠? 네. 근데 혜인이 씨 중국어 정말 잘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게요. 발음도 되게 좋으신 것 네, 같아요. 딱 한 문장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내공이 느껴져요. 전 사실 내공이라기보단 제가 중국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주성치 영화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 홍콩 영화긴 해도 더빙을 해서 이제 맞아요. 표준어로 많이 네. 더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제가 느낀 거는 흔하오를 하더라도 약간 뒤에를 꼬아주면 조금 중국인처럼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흔하오? 예를 들면 很好 이게 很好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漂亮 예쁘다도 漂亮이 아니라
漂亮이렇게 하면 좀 더 중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또 이런 비법이 그냥 있었구나. 이렇게 꼬듯이 얘기를 하면 你们说的很好 이렇게 이따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很好 꼬듯이 얘기를 하면 你们说的很好我们的汉语不好. 배우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다음 단어는요.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 3종 세트로 사실 직장에 오면 이제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하품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쵸. 집에 가고 싶고 이제 그 직장인 3종 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직장에 오면 바빠요. 바빠요. 바쁘다. 바쁘다는 중국어로 망 이렇게 쓰는데요. 습관적으로 뭘 붙인다고요? 很 그렇죠. 그러면 很忙. 아. 네, 很忙. 그러면 또 중국에서 계속 이제 매우 바쁘다라고만 네, 표현을 근데 하는 거죠? 그게 해석할 때는 그냥 바쁘다가 되는 거죠. 네,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니까. 네. 很忙. 很忙. 네, 첫 번째 단어는 망이고요. 我很忙, 我很忙. 很忙. 두 번째 단어는요. 네.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레이. 정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자성으로. 되게 그 영어로 눕다 할 때 lay down 하잖아요. 그럼 약간 맞아요. 피곤할 때 눕고 싶다. 그러면 그렇네요. lay. 맞아요. 피곤하다라는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쏙쏙 들어온다. 그렇죠. 세 번째 단어는 졸리다. 졸린 것도 쿤. 큰 네, 오늘 거는 쿤. 큰. 바쁜 거는 막 바빠 망. 이고요. 나머지는 레이, lay. 쿨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말 한숨 되겠습니다. 쉴 때 맞아요. 느낌, 네, 그런 곤하다라는 뜻이죠. 졸리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말로 또 바쁘다는 이제 바빠바빠바빠 하잖아요. 그럼 망망망망 이렇게 험망. 험망. 그 망망망 하죠. 험망. 망하면 안 네, 되고. 망하면 안 되고 험망. 네, 이거 꼭 알아둬야겠네요. 그래요? 직장인 3종 세트. 망, 레이, 쿤. 맞아요, 막내그. 망. 네,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익혀볼게요. 자, 아까 잘 하셨었는데요. 나는 바빠라고 하려면 我忙. 그럼 망했죠? 와 자,很忙. 그렇죠. 我很忙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저는 너무 졸려요라고 하시려면 我很困困 맞아요. 我很困을 쓰면 되고요. 솔직히 안 바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바쁘지 않은 거예요. 我不 不忙 맞아요. 발음 너무 좋으시니까 기죽겠어요. 我不忙. 맞아요. 망. 이상해요. 어부망. 어부망. 맞아, 나는 바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촬영하는 게 조금 더 힘들지가 않네요. 촬영하는 게 촬영하는 블레이, 거지만 블레이. 네, 블레이. 블레이 블레이. 저는 힘들지 않아요. 네. 블레이. 그리고 저는 졸리지 않아요. 이제 막 왔거든요. 졸리지 않아요. 我不困. 맞아요. 부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다는 중국어로 망 이렇게 쓰는데요. 피곤하니까 레이. 졸린 것도 쿤. 네, 나는 바빠라고 하려면 我很忙. 그렇죠. 我很忙 발음하셔야 되고요. 저는 너무 졸려요라고 하시려면 我很困困 맞아요. 我很困을 쓰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글자. 오늘 거는 그래도 한 글자니까 금방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쁘다가 뭐였지요? 망이었는데요. 망이라는 글자를 잘 뜯어보면 왼쪽에 있는 글자는 마음심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마음심자. 네, 부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되게 무시무시한 글자인데요. 사망하다. 라고 쓸 때 그 망자예요. 자, 마음이 죽었어요. 너무 바빠서. 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바쁘다, 망. 근데 단독으로 쓰지 않고 앞에 헌을 붙여서 헌망. 네, 안 바쁘면 내 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어. 너를 신경 쓸 수 있어. 좋네요. 뿌망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허가가 알아들었네요. 그래요? 왜냐면 진짜 바쁘면 마음을 쓸 여지 마음에 없이 여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정말 네. 마음이 이게 마음이 죽은 거 아니지만 이제 네. 넓은 마음은 죽은 네, 거죠. 그래서 이 한자가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 뜻을 알아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자는 더 쉬워요. 두 번째 글자는 피곤하다 뭐였지요? 레이. 네, 레이. 피곤하다였는데요. 피곤하다는 글자는 위에
밭전자가 있어요. 네. 밭을 의미하는 밭전자가 있고 밑에는 매다. 무언가를 꽉 매다라는 뜻을 가진 멜 개자가 있어요. 밭을 하루 종일 매면 어때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힘들다라는 글자가 헐레이. 되겠습니다. 헐레이, 헐레이라고 쓸 수 헐레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큰. 이 글자에 혹시 아는 글자 들어있지 않나요? 입구자에 또 나무 모자. 큰 입구에 나무가 갇혀 있어요. 아. 나무가 갇히면 산소가 없어요. 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졸려요. 졸려요. 맞아요. 하품 나요. 그래서 큰. 또 약간 이제 침대에서 누워 있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런 느낌도 딱 있어요. 네모난 침대.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 그러면 네. 굿. 맞아요. 네. 그렇게 한 기억하셔도 번에 돼요. 외웠어요. 네, 굿. 이렇게 한자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예쁘다랑 멋지다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회생활을 위한 표현.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를 위한 단어, 줄리안 씨. 그렇죠. 자, 혜미 씨를 그러면 위한 단어. 너무 좋아요. 그럼 네 번째 단어 한번 알아볼게요. 네 번째 단어는 드디어 두 글자 단어가 나왔네요. 네. 피어량. 피어량. 네, 피어량. 피어량. 이게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피어량. 你很漂亮. 오. 아니 보미 씨도 옆에 있는데 왜 손을 이렇게 저 뻗고? 정말 여기 손혜영 없이.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제가. 네. 피어량. 你们 그렇죠.很漂亮. 아, 你们 시시해. 很漂亮. 시시해, 잘하세요. 너무 바로 잘하시죠. 이렇게. 발음 너무 좋으시죠? 네. 네. 약간 그 팁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끝을 이렇게 약간 느끼하게 네. 피어량 맞아요. 漂亮. 你很漂亮. 그리고 우리 줄리아님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잘생겼다. 진짜로? 네, 帅. 帅. 네, 帅.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보미 씨. 네. 복수해 보세요. 他帅吗? 다 부슈아. 다 不帅. 그는 멋지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他漂亮吗? 她很漂亮. 맞아요. 他呢? 아, 她很漂亮. 맞아요. 我呢? 哦，她很漂亮. 老师. 谢谢谢谢你很帅. 아, 네. 谢谢. 아, 不谢不谢. 네, 그럼 훈훈하네요. 좋다는 好. 좋아요. 好吗? 맞아요. 바쁠 때는 망인데 그냥 망하면 망했죠. 헌망. 네, 헌망. 피곤할 때는 헌레이. 졸릴 때는 헌쿤. 당신 정말 예뻐요. 니 헌漂亮. 당신 정말 멋져요. 니 아워 말고요. 니 헌 막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우리가 물어볼 때 how 하오마 이렇게도 맞아요. 하지만 뭐 만나 안 만나 이렇게 할 맞아요, 때는 맞아요. 하오부하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도에서는 맞아라고 하는 게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왔는데요. 이제 우리 엄마는 맞아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없어요. 늘 그래요? 만나 안 만나, 네, 아. 가나 안 가나, 좋나 안 좋나. 그러면 줄리아님도 오빠야 멋있나 안 멋있나 이렇게 하는 오.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무뚝뚝한 중국인 성향을 좀 반영을 해서 하오마랑 똑같은 문장을 하부하오. 하부하오. 아. 이렇게 하부하오. 정으로 한 번, 반으로 한 번, 정반 의문문으로 물을 수 있어요. 하부하오. 하부하오. 그러면 바쁘나 안 바쁘나는? 바쁘나 안 바쁘나? 너무 잘하셨네요. 네. 바쁘나 안 바쁘나? 너무 잘하셨네요. 네. 망무망. 맞아요. 망무망. 표정도 그렇게 망무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帅不帅? 니 헌. 슈아이. 무슨 처리로. 아, 되게 마음을 담아서 하시니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네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아, 레이블레이. 레이블레이. 블레이. 아, 와 맞나? 블레이. 뭐 블레이. 졸리나 안 졸리나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쿵도쿵아. 쿵쿵. 졸리나 안 졸리나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럼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뭐 아이 뭐하이 맞아요. 이렇게도 물어봐요? 네, 그럼요. 사랑하나, 오빠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오. 쓸 때. 딱 한 글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다 한 글자였는데 예쁘다만 두 글자였죠. 네. 뭐였죠? 예쁘다가? 漂亮.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피어량, 부피어량 하니까 좀 긴 느낌이 네. 있어서 네. 2번 탈락, 피어, 부피어량. 아. 피어, 부피어량. 예쁘나 안 예쁘나 이렇게 쓸 때 타, 피어, 부피어량. 아.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피어오량, 부피어량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현지인들이 네. 이렇게 음절이 두 개일 때는, 이음절일 때는 2번 탈락, 피어, 부피어량 이렇게 묻는 거죠. 2번 탈락이라는 게 두 번째 글자. 네, 맞아요. 이 두 번째 글자 탈락, 피어, 부피어량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될 것 대결 같아요. 하나 안 하나
샤브샤바. 배번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샤브샤바. 샤브샤방. 샤브샤방. 네, 샤브샤방. 장난 안 하나? 맞다, 맞. 아, 그거 맞아요? 맞다.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很好,很好.漂亮. 피어량. 네, 漂亮. 피어량. 이게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잘생겼다. 帅. 슈아이. 네. 他漂亮吗? 다흔漂량. 맞아. 오늘은요, 사실 퀴즈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우리의 약간 중간고사? 틀렸다. 퀴즈는 아니고 중간고사인데 혜인이 님도 오셨으니까 자신이 우리가 없네요.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자랑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오. 네. 자, 잠시 후에 화면 뒤로 어떤 그림이 뿅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각자 그 그림을 할 수 있는 표현 다 동원해서 중국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뭐 항상 레이디스 퍼스트니까. 이럴 때? 이럴 알겠습니다. 때만. 저 먼저 해볼게요. 일단 졸고 있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흔 쿤. 우와, 타흔레이. 맞아요, 타흔레이. 맞아요. 그는 직장인인가 봐요, 그녀는. 타시 타실 찌우반? 职员. 찌우엔. 아, 즈반은 나오반하고 즈유엔 합친 거군요. 프리랜서인가 봐요. 즈유엔. 네. 타시. 漂亮. 아, 对, 她很漂亮. 예쁘진 않지만 예뻐요. 네, 재능이 예뻐요. 있어요. 네, 네. 她很漂亮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줄리아님도 하나 해보셔야 되니까. 같이 생겼는데요? 다흔망. 닮았다. 줄리안인데? 줄리안인데요. 사실. 다시 흔수아이. 실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슈아이. 그는 잘생김입니다가 되는 거니까. 잘생겼어요? 슈아이. 다흔수아이. 잘생긴 초점이 안 맞는데요? 다흔카페. 타허 카페. 다흔카페. 타허 카페만. 다흔카페. 피가 타허 있어요. 카페. 다. 와. 다 짜반. 다 부샤반. 우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승자를 가릴 수 없어서 세 번째 사진을 또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자, 두 분께서 경쟁이다. 네, 경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다.非常漂亮. 다시 라오스. 사실 라오스. 네, 다시 라오스. 누구냐니요? 사실 씨. 탈락입니다.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이돌. 혜진 씨 탈락입니다. 아. 타허야. 다흔하오 라오스. 오아이 타 너무 좋아요. 다흔하오 라오스. 我们的老师 선생님입니다. 哇，他是很好的老师。 다시 워드 라오스. 너무 좋습니다. 네, 他是 我爱你. 와우, 谢谢. 어쨌든 이 두 분 중에 중간고사를 더 잘 치른 학생을 혜인님이 선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저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네. 호미 언니가. 현실적이라뇨. 이런 객관적인 평가 너무 좋아요. 줄리아 오빠는 너무 하트를 남발했기 때문에 와. 객관성 있게 해야 맞습니다. 합니다. 오늘 조금 늦게 우리가 흔들리면 했습니다.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오늘 또 네, 제가 퀴즈에서 탈락했네요. 익숙해지고 있는 게 뭐죠? 지피지기면 백천백승이라고 하죠. 자, 네. 저희가 중국어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 시간인데요. 솔직히 그 많은 나라라고 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제 주로 그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한국으로 말하면 아까도 뭐 말투, 뭐 맞아요. 밥 먹나 안 먹나 한국 그냥 맞아요. 이제 네. 먹었어요라고 하겠지만 서울에서는 네. 그리고 뭐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 이 심지어 그 여유 같은 거 다르잖아요. 부산 가면 또 사람들 좀 더 여유롭고 이런 거 있는 인정이 것처럼. 많고. 네, 네. 네, 그래서 또 중국에서 나라가 큰 만큼 더 차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드넓은 대륙인 중국은 오죽할까요? 이 중국의 대륙 면적을 보면요. 한반도의 44배, 그리고 유럽 전체 면적이 맞먹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많은 문화 차이를 좀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간 이 지역별로 차이를 좀 알아볼 시간이 될 건데요. 네.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 방금 말씀하신 지역별로 쪼개면 중국은 정말 많아도 너무 많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는요, 중국을 남방과
북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또 한국도 지역별로 차이점을 좀 보자면 뭐 날씨도 다르고 뭐 그렇네요. 말투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네, 이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이 남방과 북방도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중국어만 놓고 보자면 우선은 이제 북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한유, 한유의 한유, 네. 부통화, 우리말로 하면 서울말, 표준어, 표준어가 북방의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북방이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북방, 북경의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의 말들은 일반적으로 표준어와 유사하거나 굉장히 표준어 같은 네, 그러니까 방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반해서 남방으로 갈수록 각자 자기들끼리 쓰고 있는 방언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지리적인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특히 사천성 같은 경우에는 막 섬 되게 험준하대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동 같은 게 좀 힘들었으니까 네네. 거기서 자기들만의 터전에 살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를 많이 만들어놔서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방언의 수가 더 많다고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때 우와. 이제 만찬의 자리를 가졌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상해 분도 계셨고 북경 분도 네. 계셨고 저쪽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지만 워낙 그 사투리가 워낙 심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서로 중국인끼리도 통역을 쓰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깜짝 네. 놀랐던. 그래서 통역도 네. 써야 되는 네, 네. 어떤 말들 인사도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는 니하오. 니하오. 근데 또 광동 분들은 레이하오, 레이하오. 레이하오 이렇게 피곤하다, 아, 좋다, 맞네요. 이런 거죠? 레이하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레이호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제가 되게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말들은 그 대만이나 민난 지방,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얘기를 시작할 때 제가 얘기 좀 할게요라고 할 때 와까리꽁. 네? 네, 와까리꽁. 와까리꽁. 약간 일본말 같네요. 그래서 네, 너무 와까리꽁. 귀엽죠. 와까리꽁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까리꽁 그쪽 귀엽네요. 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아냐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면 또 성격, 외모 이런 차이도 많잖아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했지만 네, 뭐 주로 맞아요. 부자 남자들이 좀 더 남자답다, 막 좀 더 네.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건 좀 말하기가 진짜 힘든 게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이제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네네. 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북방 사람들은 조금 체격 조건이 좋고 남방 사람들이 북방 사람에 비해서 조금 작고 왜소하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농구 선수 중에 진짜 유명한 야오밍이라는 야오밍 선수가 나타났는데 아. 그분이 하필 또 상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체격이 작다고 했는데 그럼 야오밍은 어떡할 거냐. 그럼 이 얘기도 이제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모든 지역을 다 나눠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중국 지역 들어봤다. 어디 가봤다. 베이징 수도죠, 북경. 그죠? 베이징은 조금 이제 관료적인 이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가 수도야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택시 같은 걸 타면 정치 얘기 이런 걸 빼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한국인인 우리가 조금 머쓱할 때가 좀 많아지는 네 그런 것 약간 수도에 대한 자부심. 연태는요? 연태는 한국이랑 가깝게 있잖아요. 네, 산동성에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한국인하고 쉽게 친해지는 동네가 산동성이래요. 산동성의 특징은 우리 친구 아이가 네, 우리 네. 친구 아이가 그래서 한국에서 그 전체 중국에서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데가 연태가 아니라 산동성이라고 하고 산동성. 네. 칭따오 맥주 네, 그거 맞아요. 마시나 안 마시나? 칭따오도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산동 가면 이제 마시나 안 마시나 친구가 되면 되겠죠. 네. 아, 정말 이렇게 앞으로 중국 알게 된다면 이런 특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덕분에 또 중국과 한 걸음 더 가까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대륙을 뜨겁게 달군 한 주간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차이나 하지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중국 통신원을 모셨는데요.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 청년 유장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장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코드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영광이죠. 반갑습니다. 对，大家好，我叫刘征，今天很高兴来到中国密码。 와. 你好。 니하. 我是찐이야 你好， 좋아요. 很漂亮. 哦，你很帅。 한 살. 어떻게 그렇게 중국 한국말 잘하세요?
사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원래 라디오 방송국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아나운서 겸 편집 기자를 담당하였는데 그냥 일을 하다가 좀 한국에 관심이 많아져서 네네. 그리고 다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그러면 됐어요. 한국말 얼마 동안 배우신 거예요? 한국어 사실 1년 반 되었어요. 1년 반? 네, 그렇게 그래서 짧은 지금 시간에 이 정도 한국어를 많이 긴장되고 있는데 잘 부탁드려요. 아니요, 진짜 잘 저희야말로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저희의 1년 반 뒷모습이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3위는 SNS로 20분 만에 이혼입니다. 네? 뭐죠? 진짜요? 네, 이 중국 비주성 푸치안시 인민법원은 최근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최다 판결? 아니면 가장 젊은 판사? 다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부의 이혼 소송을 20분 만에 끝냈다는 건데요. 가능한가요? 그것도 위챗을 통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화제입니다. 베스트 이거. 네. 위챗을 이용한 판결은 이들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상태였던 데다가 이혼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유인 즉 1989년에 결혼한 이 부부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각기 다른 지방에서 돈을 벌어야 했고 이 7년간 불가피한 별거를 하다 결국 이혼을 결정한 거죠.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이 법원에서 판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이혼 소송을 판결하기는 처음 있는 일. 이러다가 이혼 소송 앱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혼이 그러니까요. 가능할까요? SNS로도 했다고 하는데. 맞아. 근데 충격적인 것과 동시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 워낙 빠르고 이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이혼 절차라는 게 왕래를 많이 하는 게 네. 필요로 할 텐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건데 사실 이게 신기하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인민법원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효율을 조금 높여보자 그리고 비용을 절감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챗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당사자들이 되게 만족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SNS 무슨 그램 이런 앱 네. 통해서 했던 건 아니죠. 아니죠. 그쵸, 네, 채팅 앱 중국에- 통해서 네, 했던 그렇죠. 거죠. 네. 좀 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너무 간단하게 이 교훈이라는 게 끝나는 게 좀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네. 재판 전에 판사와 이혼 부부가 서로 위챗에서 친구 추가를 했고요. 진짜 말 그대로 판사가 양쪽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채팅창에 각각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혼 재판이 종료가 됐다고 하네요. 와. 이런 이혼도 이제 SNS로 한다고 하는데 네. 가수도 활동을 할 때 한국에서도 온라인 마케팅이 활발히 하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사용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에서 SNS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 사람들의 SNS라면 주로 두 가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웨이보, 하나는 위챗. 위챗.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자꾸 간편해지고 간단해지는 세상인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게 좋은 가치인지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혼 앱 진짜로 네, 나올 지금 수도 저희가 있을 것 생각했을 때는 같아요. 좀 그렇지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럼 결혼 앱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혼도 결혼하실래요? 되니까. 예. 이혼하시면 네. 정말 로맨틱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위 소식도 이어서 볼까요? 네, 2위는요. 파괴왕 성룡의 저주입니다. 네? 제목이 너무 무서운데요? 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액션 스타 성룡에게는 불미스러운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건데요. 네, 바로 성룡이 광고하는 업체는 모두 망한다는 성룡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1996년 중국 최초의 학습용 컴퓨터를 광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성룡의 광고 출연 이후 당시 인기 업체였던 아이뚜어 VCD는 도산을 맞게 되고요. 200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끈 샴푸 스넨수이자오는 성룡의 광고 이후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연도 3번이면 인연이라고 하나요?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광고 모델로 나섰던 만두 역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성룡도 인정을 했을까요? 2012년에는 성룡이 광고한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리콜 사태를 맞았고 이 폭스바겐의 캐디 자동차는 중국 전역에서 단 900대만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900대요. 단 900대. 이 성룡의 저주 앞에서 성룡은 말합니다. 알고 배웠던 거죠. 와, 설마 진짜로 그 성룡했던 모든 광고가 그랬을 때였던 거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찍었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잘 안 됐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콜라 광고 맞아요. 네, 잘 됐었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휴대폰, 네,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이 찍어서 그런 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됐었던 게 어떡해. 7년 동안 이제 광고 모델을 했던 피트니스 업체가 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회사로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작년 4월 성룡이 난징 박물관에 초대돼서 네. 갔었는데 네. 맞아요. 설마. 이틀 뒤에 박물관 관장이 박물관 보호 원칙을 어겨서 해고되는 에피소드까지 네? 이게 하기로 성룡이 하는군요. 관련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설이 나오고 그 있어요. 정도면 약간 그래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게요. 조금 너무 많이 있었네요. 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네. 중국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SNS 통해서 많이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소식은 사실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최근도 계속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저는 그 웨이보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 어떤 댓글이 있는지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이 친구는 苦逼青年得奋斗多久才能给得起房子的首付啊?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네. 와, 우리 불쌍한 젊은 청년들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그 집에 그 계약금 낼 수 있을까? 아. 그 다음에는 恳求成龙大哥来代言房地产吧. 이거 무슨 뜻이는 네. 제발 우리 성룡 형님 빨리 우리 부동산을 광고해 주세요. 아, 이거 장난인가 봐요. 그런가요? 약간 부동산이 비싸니까 맞아요. 광고하면 네. 다운된다고. 다운. 네.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와서도 많은 부동산 광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네. 한번 와주세요. 네. 네, 근데 이런 루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룡은 아직까지도 이 최고의 광고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성룡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네, 하여튼 아무리 이런 것 좀 이제 웃음거리로 저희가 지나갔는데 빨리빨리 성룡의 해군 이런 말, 행운 이런 말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에서 저희 1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이제 1위는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인 회장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가짜 상품, 일명 짝퉁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마인 회장은 웨이보에서 도대체 언제쯤 중국에서 짝퉁이 근절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짝퉁도 음주운전처럼 엄벌한다면 중국의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짝퉁 초범에게 10년 이상의 징역, 재범에게 2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벌을 처하고 이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네, 오는 날과 같은 혁신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현행법상 가치가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30만 원 이하인 짝퉁은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알리바바는 가짜 상품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알리바바가 먼저 대책을 세워라 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마인의 언행으로 알리바바가 짝퉁 판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진짜 이 전자상 거래 중에서 거의 제일 큰 시장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윈의 한마디가 진짜 되게 파급 효과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윈이 이런 언급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라는 게 있어요. 네, 전국 정치 협상회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중국 그 타일 제조업체 마르코폴로의 회장이
알리바바, 타오바오몰에 그 넘치는 짝퉁 상품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제대로 짝퉁 단속을 너희가 하지 않아서 지금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타오바오에서 500여 곳의 업체가 마르코폴로라는 이름을 내걸고 타일이나 변기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대리 판매 계약을 맺은 합법 업체는 오직 2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98개는 짝퉁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굉장하네요. 근데 사실 마인도 억울할 수밖에 없던 것이 그동안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모조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삼성, 루이비통,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짝퉁 퇴치 글로벌 연맹도 결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그 짝퉁 블랙리스트에서 이제 그 낙지 띈 지는 4년 만에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알리바바의 노력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좀 불명예스럽긴 한데 이거 짝퉁 문제를 지금 중국에서 좀 계속 이고 있어요. 네, 사실 중국 사람들은 그 짝퉁에 대해 이견도 풍부해요. 한편은 그 짝퉁은 우리 소비자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 소비자를 이익을 또 수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또 한편은 젊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짝퉁을 계속 사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도 알다시피 그 진동 너무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돈이 없잖아요. 가끔씩 이제 짝퉁이 이제 원래 지금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인이 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인이 작년에는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중국산 짝퉁이 사실 실물보다 낫기도 하다 이런 이런 말을 얘기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 명품하고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재료도 같은데 가격이 저렴하고 좋지 않냐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다. 네, 브랜드만 붙이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어서 지금의 말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진짜 이 약간 마윈의 발언 이제 네, 약간 그- 앞으로의 행동 자주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좀 사람들이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드디어 약간 이제 짝퉁 천국이라는 좀 오명을. 그런 닉네임을 네. 좀 많이 벗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네티즌들을 와글와글하게 만든 사진 한 장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화제의 짤부터 보실까요? 네. 짠! 뭐 들고 있죠? 무슨 빨간색 무슨 네. 역 같지 않나요? 막 써있는? 역 앞에서 그죠? 네. 빨간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 리우게지? 같거든요. 리우거지? 리우 어떻게 읽었지? 우와. 리우거지? 리우거지. 그 밑에 영문으로 써 있어요. 아, 네. 보니까 네. 그거지 하면 찌는 닭이잖아요. 맞아요. 여섯 마리 닭. 그 6마리. 네. 리우거지. 닭 6마리. 6개. 네. 자, 이 사진은요. 네. 이 CCTV 뉴스가 공식 웨이보에 올린 사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 이름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이 역 이름 말고 도대체 그 빨간색 그 종이 안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平安回家 네. 鸡年大吉 아, 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맞아보세요. 우리 우선 맞아보세요. 새해 할 수 있는 말? 평안회가 개년택일이라네요. 잘 읽었어요. 정말 잘하죠? 정말 잘해요. 사실 이거는 그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닭이 새해 좀 길하기 바랍니다. 닭의 해. 네. 올해가 닭의 해죠. 정유년이니까 네,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닭의 해. 올해가 닭의 해거든요. 아, 닭의 네. 해니까. 뭔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때 행복한 한 해 되세요라는 표현이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설화 때, 춘절 때, 춘윤 이런 거 있어요. 춘윤 되면은 무조건 설화 때 우리 아무리 바빠도 꼭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이런 덕담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약간
역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시작으로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역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아까 봤던 이 네. 여섯 개 여섯 닭, 개 닭. 네, 이런 이름들을 포함해서요. 내일 우리 6개 닭 여기서 만나자. 네, 새로운 거 뭐. 내일 우리 큰 고모댁 여기서 만나자. 큰 고모댁 따꾸지아라는 맞아요. 역 이름도 있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작은 고모댁도 있대요. 시아꾸지아라는 시아꾸지아. 네, 작은 고모댁. 그리고 방 한 칸 역. 이진팡이라는 역도 있다고 그래요? 하고요. 마지막으로 번씨 마을역. 그래서 이제 번씨들이 사는 마을인가 생각이 드는 그런 반지아쿠르에라는 역 이름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 간다면 저 동네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린 차이나 핫이슈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계 중심에서 한국 기업들, 오늘은 중국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줄리안 씨는 보통 식사할 때 뭐 드시나요? 저는 밥 먹을 때 많이 다양한데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어떤 약간 긴 촬영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좀 든든하게 먹어야 될 때 밥 먹지 않으면 뭔가 든든하지 않고 완전한 중간에 흑인이네요. 배가 좀 고파져가지고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처음에 좀 약간 밥 먹는 것 좀 사실 특히 아침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아침 일찍 촬영 있으면 무조건 밥 먹습니다. 한국인 다 됐어요. I like 밥.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는 이 감자랑 빵이 주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줄리안 씨는 밥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혜인이 씨는 네. 밥을 왠지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는 밥순이에요. 가수는 특히 노래를 한 번 하면 금방 배고파지기 때문에 네. 그러겠네요. 밥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밥심. 네. 네, 역시 한국 사람 하면 밥이죠. 네, 네. 우리는 고기를 먹고 나도 마지막에는 된장찌개에 밥. 네, 라면을 먹어도 밥. 이제 찬밥 한 그릇 딱 말아 먹어야 이제 밥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고기 네. 먹으면 볶음밥까지 같이 맞아요. 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탕 먹어도 마지막에 그거에다가 밥 볶아가지고 배고파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을 주식으로 한 나라에서는 특히나 맛있는 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끝내주는 밥맛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쿠쿠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온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하실까요? 이름 쿠쿠전자, 본명은 성광전자. 생년월일 1978년. 당시 보온밥솥은 보온 기능밖에 없었지만 언제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좀 산다 하는 집에서만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성광전자가 태어나 아장아장 거릴 당시인 1980년대에는 한국 주부들 중심으로 일본 조지루시사의 전기밥통, 일면 코끼리 밥통이 열풍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밥을 한 지 3일이 지나도 군내가 나지 않는다고요? 옆집 순이 엄마, 뒷집 철수 엄마 등등 이 어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당시 한국에선 판매 가격이 10만 원을 넘는 고가였지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출장 간 남편이 코끼리 밥통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집에 들어 용기조차 낼 수 없을 정도였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밥통 수요가 증대되던 시기였지만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유독 전기밥통 분야에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광전자는 바로 이때를 노려 밥통 분야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할까 고민을 했죠. 네. 바로 그때 회의실에 있던 뻐꾸기 시계가 뻐꾹 뻐꾹 하고 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바로 여기에서 착안 요리하다의 쿡과 이 뻐꾸기라는 뜻의 쿡쿠의 합성어로 시계만큼 정확하게 요리해내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담긴 쿡쿠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쿠쿠. 쿠쿠밥솥은 출시된 지 4년도 안 돼서 1,400억대 매출과 국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면서 밥통 황제로 거듭납니다. 게다가 출시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밥통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는데요. 와. 이제는 한국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꼭 사야 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쿠쿠밥솥을 뽑을 정도라고 합니다. 코끼리 떼로 가득했던 공항이 이젠 뻐꾸기 떼로 가득하게 된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죠. 현재 쿠쿠전자의 국내 밥통 시장 점유율은 약 70%. 앞으로 밥통을 비롯한 주방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생활가전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쿠쿠 하세요. 쿠쿠 하는 그날까지 이 쿠쿠 전자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초코와 배 등력. 아니, 정말 쿠쿠란 이름 잘 네. 지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쿠쿠 소리만 아니고 이 밥 다 끝났을 때 갑자기 이게 그 나오는 소리 있죠? 우와! 네, 세계 최초로 밥솥 성대모사 가능한 줄리엣입니다. 똑같죠? 대단합니다. 네. 많이 연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인에게 밥솥은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맛이 없으면 맛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찰기도 있고 네. 꼬슬꼬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찰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 볶음밥을 시켜 먹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약간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맞아요. 느낌이라고 하나요? 안남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찰기가 맞아요. 좀 다르죠? 네. 맞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볶음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한국에 온 후에 한국 밥 많이 먹다 보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찰기가 네, 찰기 느낌도 있고 좀 수분 맞아요. 수분을 들어간 느낌도 있어요. 역시 오늘도 되게 좋은 방송이네요. 이제 먹는 얘기만 하고 먹는 건 안 주고. 막 주지도 않고. 아니 좀 이때쯤이면 갑자기 옆에서 크크 해가지고 밥 좀 나왔다 이러면 되는데. 감동할 텐데. 하여튼간에 이 쿠쿠 이제 밥솥은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데 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중국에서 공항에서 네네. 그 한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네. 그 밥솥 들고 있는 모습을 너무 이해가 못했어요. 왜냐면 여행하러 한국에 오고 그 다시 들어오고 밥솥까지도 들어가고 있네? 좀 무겁지 않아? 편하지 불편해 보인다. 않을까? 이런 식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좀 그때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와, 얘네 쿠쿠밥솥 그 입소문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면세점에서 네. 그 쿠쿠 맞아요. 사람들은 네. 정말 많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 탈 때마다 네네. 네. 진짜 탈 때마다 그 쿠쿠를 주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오늘 이 밥맛이라는 한우물을 깊게 파내려가고 있는 쿠쿠 전자인데요. 좀 더 키워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하나는요. 하나 안남이도 쿠쿠 하세요. 와. 네, 아니 아까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한국, 중국, 일본 이게 약간 나라마다 좀 자기만의 밥맛이 있는데 맞아요. 저 걱정되는 게 약간 중국 사람들도 이 한국 밥맛에 동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중국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네. 그만큼 중국인들이 음식에 굉장히 까다롭고 맞아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아마 중국 쌀에 맞게 그런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네, 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인들은 그 찜이나 탕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요즘 그냥 출시되는 프리미어 밥솥에는 좀 이런 기능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밥솥 기능 중에?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인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좀 놀라운데요. 이 보온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온 기능. 네, 있어주는 거? 원래 쿠쿠 제품이 들어오기 전에 이 보온 기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최초로 이런 기능을 약간 소개했던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식은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보온 기능이 없었어요. 원래 그랬겠지만 제가 중국 안 살아서 이장님 그럼 찬밥을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좀 한 번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밥을 소량으로. 만들어요. 네. 네, 왜냐면 그래서 볶음밥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남은 찬밥으로 볶아 먹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우리는 그냥 남기면 좀 다음에는 좀 다시 만드는 순상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남기면 좀 전자레인지로 태우거나 아니면 좀 볶음밥처럼 아니면 죽 양으로도. 맞아요. 그렇게 먹어.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밥이 조금 남으면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혹시 직접 밥 해 드시나요, 줄리안 씨? 저는 한 달 동안 해 먹었었다가 요새는 좀 잘 안 해 먹기도 합니다. 네. 저 그냥 이제
땅 사가지고 이제 얼어가지고 아침에 트릉 하면 이제 위다가 치즈 약간 하는. 우리 네. 부지런하신 페이스님께서는요? 저는 이렇게 한번 시간이 될 때 밥을 막 한 밥솥 했다가 네. 조금 덜어서 이제 냉동실에다가 네, 넣어두고 먹었었어요. 혼자 네. 그 그냥 햇반. 해동만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전자레인지에. 네. 혼자 나만의 햇반?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쿠쿠 밥솥을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럼 한국말로 해요? 아니면 중국말로 말해요? 아, 지금은 중국말로 기능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밥 네. 다 됐어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요?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煮饭现在开始 이런 파이 식으로. 신장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는구나. 네, 진짜 맞아요. 예쁜 말. 네. 煮饭现在开始 이런 파이 식으로. 신장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우리 쿠쿠도 중국말 열심히 했네요.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금은 밥솥의 전쟁 중입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쿠쿠는 이제 70%의 시장을 이제 지금 엄청나죠. 점유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혼자 아니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저렴하고 성능 좋은 그 스마트폰을 출시한 중국 회사가 있죠. 특히 그 배터리로도 유명한 회사. 샤오미. 맞아요. 정답 나왔습니다. 샤오미가? 샤오미가 밥솥도 밥솥하다고 하네요. 네. 밥솥까지. 스마트폰으로 밥솥을 그 제어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쌀 봉투 바코드를 통해서 200여 개의 쌀의 유형, 상표, 뭐 원산지 같은 걸 다 인식해가지고요. 와. 이 인식된 내용을 그거에 따라서 조리법을 다르게 밥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네. 근데 뭐니 해도 샤오미 강점을 알면 또 가격이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한국 제품들은 보통 30, 50만 원인 그렇군요. 거에 비해서 네네. 샤오미 제품은 999위안, 즉 18만 원 정도가 많이 된다고 저렴하네요. 하니까 네. 네, 굉장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쿠쿠 밥솥은 네. 1위 하지만 중국에서 압도적이지만. 어떻게 될지 네.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라이벌이 있으니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선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화려한 이제 제 인막의 인생을 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한국 기업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인이 씨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오늘도 예쁜 아이돌 같은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 멋진 슈아이랑 우리 줄리안 오빠랑 또 재밌는 중국어도 하고 그리고 채널에서 제일 예쁜 뽀미 언니랑 이렇게 재밌는 알찬 중국에 관한 것들 많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왠지 다음 주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네, 나왔으면 생각이 됩니다.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유장 학생도 함께 해줬는데 어땠어요? 네, 사실 저는 그 게스트로서 TV 방송에 나오는 거 처음인데 처음이셨어요? 진짜 너무 처음이시면 너무 긴장되고 잘했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여러분한테 이런 중국 문화도 얘기하고 한국 문화도 얘기하고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짜잔. 我爱老板。